예,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좀 편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재밌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매수해 놨던 것들이 다 양전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 주면서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좀 마음이 급해요. 대부분 보통 분들이 이러잖아요. 매수하고 나면 바로 오르기를 바라는 게, 뭐 그게 당연한 이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시간이라는 건 적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너무 내 주식이 급하게 예를 들면 오르길 바라다 보면 또 급하게 오르면 빠르 내려오잖아요. 또 그럼 또 언제까지 또 들고 있어야 되나 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주식 하시는 초보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일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오래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급적이면 빠르게 턴어라운드 나와서 내 주식이 빨리 우상승하는 것을 바라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항상 기업들하는 게 일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개인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마다 분기별 리포트를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려면 큰 대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하루의 업적을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잡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 그동안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움직임이 좀 둔한 그런 녀석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리포트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제가 무거운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땐 2년, 3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면 지금보다 적어도 10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업황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전자 소재 부품들 이런 것들 안 쓰고 뭐 어디서 쓰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전자 부품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서버용 BGA, 그다음에 전장용 BGA, MLCC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때요? 주가는 영업이익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더 모멘텀이 나오고 수급의 현황들이 좀 더 개선되고 사실 핸드폰도 또 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버용 수요하고 전장용 수요가 앞으로 새롭게 증가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려 주시면 충분할 거다. 뭐 단기적으로 1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보다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성향의 주식의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다려 보십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1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15만 원 언더에서 매수해서 지금 계속 보유 중입니다. 물론 지금 보유한 게 벌써 한 달 반이 됐죠. 한 달 반이면 뭐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가끔은 이런 종목도 좀 들고 계셔야 다른 예를 들면 가벼운 종목들이 주가가 안 오르고 할 때 이런 종목들이 오르게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네, 차트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척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가 정배열 들어서는 처음에 시작 구간이다. 그래서 약간 주춤은 할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벨업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단계 브레이크는 바로 여기겠죠. 16만 원 정도에서 조금 매물이 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매물로 쏟아낼 이유는 없습니다. 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업황과 예를 들면 2분기, 3분기 나오는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핸드폰 향, 혹은 또 앞으로 전장향, 서버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 정도 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충분히 들고 있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이게 단타 위주로 다 투자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거 거래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내다보고 거래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통 18만 원대를 많이 예상하고요. 저도 초기 예상가가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갭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올라갈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뭐 갑자기 예를 들면 급등 사유가 발생할 만한 이유는 바로 뭐 테슬라향 뭐 매출이 좀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행인데 아직까진 그런 뉴스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급격한 성장을 보이겠죠. 당연히 전기차 관련돼서 매출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인지 언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 16만 원 정도 선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최고의 호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기다리고 있고요. 느긋하게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은데 장기로는 전 진짜 2배 정도 봅니다.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는데요. 미리 2025년까지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세라믹 컨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기도 하고요. FC, BGA, FCSB 이건 줄어들 수가 없는 수요거든요. 적어도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뭐 아직도 흑자잖아요. 재고 정리 끝나고 나니까 이게 왜 흑자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는 튼튼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감소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 저점도 한번 달라졌다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점이 최악인 상태도 10만 원이었는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예, 그전에는 한 6만 원, 7만 원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투자할 때 그래도 저점이 왜 레벨업이 됐을까? 이거 지금 주봉이나 이런 부분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찾아보시면 그렇게 된 거다. 롯데칠성 1년에 한 번만 딱 보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원래 보통 스펙이 이 정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가가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이 정도 사이만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뭐 처음처럼 매출은 좀 줄고 새로 나온 소주가 좀 증가될 거고 음료수 수요는 과거보다 올라가는데 그게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되는 이유 딱 하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은 전년도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포인트로다가 정리를 해보면 아주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예상치는 거의 한 8월 달 정도 가면 그쯤이 가장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8월 달까지는 넉넉히 기다리면서 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 제가 초기에 이야기 드린 것들은 15만 원 언더 그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면 앞으로 괜찮을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 가끔은 느릿느릿하게서 손이 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거래해라 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8월달 이후에 롯데칠성을 갖다가 되면 계속 들고 있겠다 하고 뭐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비수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3분기에 넘어가면 오래된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겨울이 도래하면서 비수기로 도래하죠.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좀 가셔야 되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어때요? 주가의 낙폭은 적을 겁니다. 왜? 올겨울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좀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고 바닥이에요. 여기 통과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여기 이 자리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지금 25만 원을 예상하고 26만 원 이렇게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19만 원 이상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는 예상 매출의 추이. 그런데 이런 거죠. 저 19만 원 가는 자리가 언제쯤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2분기 말 안쪽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3달 이내에 저 19만 원 언저리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2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에 저게 8월 달 가격이 19만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때 거기가 끝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롯데케미칼 목표가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단 하나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당연히 기존의 화학 부분하고 저 2차 전지 분야가 같이 합산돼서 추가로 업사이드가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원가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진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게 중간재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요. 거기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매출 이익을 기여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올 텐데 지금 요 구조 가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SKC도 요 구조 맞죠?
화학 분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전지밥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롯데케미칼하고 SKC는 같이 쌍둥이다 이렇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목표가 훨씬 더 높긴 한데 SKC도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같이 봐주시면서 가면 아마도 거래할 때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방식으로 좀 거래를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31만 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 있죠. 저 정도 가면 얼마나 좋아. 수익률이 막 60% 이렇게 되는데 최고점은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종목이 상당히 또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거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저거보단 낮은 구간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설명해 보면 지금 자리는 잡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더 갈 데 없죠. 그리고 매물도 많지 않죠. 왜? 이 밑에는 없으니까. 자, 그럼 윗단인데 윗단이 열려 있다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윗단은 올라가는데 여기가 텅텅텅텅 비어 있어요. 다. 이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31만까지 보는 그런 대범함은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수치 여기 이 수치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칠성하고 똑같아요. 저희까지 도달되는 구간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분기 말 가격이 만약에 23만 원, 25만 원 갔다. 그럼 더 업사이드 봐야 되는 거 맞아요. 31만 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저게 만약에 느리다라고 하면 업황 개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천천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목표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 분기에서 업적 개선이 몇 퍼센트만 되고 앞으로 향후의 업황 개선이 몇 퍼센트씩 전분기보다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주가에 오르는 패턴의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분기 말에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말 정도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KC. 그리고 하나 더 있긴 해요. 오늘도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은 좀 분야는 다르죠. 화학 분야가 있고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점도 착안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화학 분야가 업황이 개선되는 건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가진 놈은 태양광이 잘 나가면 좀 괜찮죠. 업사이드 생기는 거고 2차 전지 분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2차 전지 분야는 거의 확정적 아니에요. 시장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무난히 예를 들면 업황이 좋을 거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사막 컨덴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먼저 보여준 1등주가 뭐예요? 컨덴서 업체 1등 업체는 바로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1분기 영업이 괜찮게 나왔죠. 16% 이상 나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상치가. 그럼 이 녀석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주가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 이익 부분까지는 우리가 커버 치면 작년도 중간 차트의 중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패턴대로 간다 그러면 속도와 매출의 영업이 계속해서 16% 이상 늘어나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충분히 우리가 예상한 치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4%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매출 트렌드만 간다고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여기서 한번 쉬긴 쉬어야죠. 쉬어야 됩니다. 쉬어줘야 되고 이 구간 어디서 쉬어주는 게 먼저 쉬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혀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언더까지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요 구간 65,000원과 지금 49,000원 요 사이를 보시고 거래하는데 1차적인 건 55,000원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6만원 이상 레벨이다. 근데 그 상관에서 그냥 다른 거 할 게 없을 땐 요 정도 거래하는 거 상당히 좋다. 왜 1등주가 확인이 됐잖아요. 삼성전기가.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도 이미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LCC 분야는 이미 어떻게 돼요? 업황 계산은 확실히 확인이 된 거 맞다. 221 등표 다 넘어가고 다 정비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조정이거나 기간 조정이나 눌림이 조금 들어오면 그냥 잡아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은 다들 알고 있다. 효성 TNC는
우리 슈퍼맨 스판텍스. 스판텍스가 그 당시엔 슈퍼맨이 입고 나온 옷은 어떤 옷일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날라왔나? 아니면 외계에서 나왔나? 잘 모르겠지만, 농담은 잘 안 먹히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회사는 그냥 믿고 보면 됩니다. 뭐가 무슨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스판덱스 원단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뭐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존에 한 20 몇 개 있던 업체 중에 절반은 다 망했고요. 자, 그래서 덤핑 나가서 스판덱스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걔들 없어지고 재고 없어지고 하니까 다시 스판덱스의 원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받은 소식으로 의하면 지난달에보다 한 7% 이상 업사이드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주가도 그만큼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 맞겠죠? 거기다가 경쟁업체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입니다. 스판덱스 분야에서는 더군다나 이태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거기서 쓰는 것들이 디자인 넘버 1번지에서 쓰고 있는 건데 다른 데선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중국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스판덱스 많이 입고 다녀서 뭐 레깅스 많이 입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만약에 효성태인 씨 주주잖아요. 뭐 한 주주긴 하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 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싫든 좋든 그것을 많이 입고 다녀라 라는 주의거든요. 저는 롯데칠성 사면 사이다는 롯데칠성만 먹습니다. 그렇게 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주식 팔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스프라이트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옷도 입을 수 있죠. 고어텍스 같은 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밌게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효성 TNC는 좀 시간을 무겁잖아요, 주식이.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분기별로 판계산을 보시면 되는데 충분히 예상치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다. 자, 마지막 정리해보면 얘는요, 그냥 스판덱스 가격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회사의 업황 리포트 저는 볼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는 오로지 그냥 스판덱스 원단, 그죠? 그 원단의 가격만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거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55만원 여기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1위 구간인데 여기까지 가는 건 글쎄요. 스판덱스 가격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어야 되냐? 이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스판덱스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전화 한 번만 하면 돼요. 어디요? 효성TNC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 받아줄걸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도 되는 분야이고 저는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인 전화 하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면 어떻게 투자할 만한 마인드가 좀 생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내가 불안한 마음도 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하면 되고 여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 다 매수하신 분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고르셔서 잘 좀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투자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길게 가는 종목들 좀 보유하고 있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자세히 하지만 그 가벼운 종목들이 작은 소형주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땐 결국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경기 개선이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거나 이러면 더더욱이나 더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으면 뭐 하시라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더 좋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